자,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이런 보기라든지 감춤, 그 다음에 라인 등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 재료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상단에 보면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단에 이렇게 산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배선 쪽에 이제 산출을 한 거를 보고 싶으면 배선 쪽에서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재료명과 모듈 재료명과 길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화면에. 자, 화면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부분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라인에 가장 가운데가 되는 부분,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요. 자, 요런 내용들을 보기를 한 거를 감추는 기능이 감춤 요 기능이에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이제 산출을 할 때는 이제 확인하고 감춤을 해서 도면에 이제 좀 적게 보이지면 조금 이제 화면이 좀 더 이제 매끄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화면에 숨길 수 있는 건 숨겨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인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배선 부분의 거리 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해요. 거리 부분과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라인을 그냥 막 그을 수가 있어요. 도면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드에 있는 라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잠깐 보면은 제가 이 라인을 지워버리고요. 자, 만약에 도면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 끊어진 부분을 연결을 해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도면 자체에다가 실제로 이제 라인을 그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라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끊어진 부분 할 때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 이렇게 해주면 라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배선 쪽에서 배선 찾기나 개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라인 자체를 그냥 그을 거라면은 라인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데다가 라인을 긋고 싶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그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EXP라는 버튼은 지금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다 변환이 된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폴리선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 전열 쪽에 하던 부분,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폴리선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라인으로 다시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EXP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도면에서 이제 묶여진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지금 선택한 요 라인은 이제 원래 라인과 호와 라인으로 다시 이제 해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숨김이 있고 레이어 보기가 있어요. 레이어 숨김 이 부분은 지금 도면에 보면 이렇게 실제 산출해야 되는 부분 외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보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어를 숨겨 가지고 안 봐도 되는 부분들은 일단 잠깐 숨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얀색으로 된 거, 이 도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어는 지금 이제 화면상에서 숨겨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시 취소하시고 싶으면 레이어 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듈명 있는 코드만 보기라는 버튼,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게 모듈 재료 중에 빈칸이 이렇게 쭉 있어요. 빈칸들이 기구 쪽에 보면 이렇게 빈칸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걸 체크를 하면 빈칸은 다 제외하고 내용이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체크를 해제하면 이제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분전반 부분에는 보통 여기에 분전반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건데, 자, 여기 분전반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실제
본전반 자체가 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때그때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도면에 있는 본전반명을 직접 입력을 해 가지고요. LP-5B 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개별 기구나 같은 게 있으면은 기구 찾기로 하시면 돼요. 개별 기구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본전반 항목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재료 연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항목 자체는 이제 따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실제로 이런 항목 자체가 본전반이 따로 이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강제로 입력을 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역서에서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서 전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위 대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은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기존에 뭐 판넬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도면 메뉴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재료를 만드는 방법. 모듈 재료를 만드는 부분은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 요거는 창은 닫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천정 부분과 바닥 부분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놨어요.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거는 나중에 이제 내역으로 전송을 했을 때 별도로 뭐 천정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공량 구분을 따로 해줄 필요 없이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한 거고요.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뭐 바닥이다 천정이다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따로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안에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정이나 바닥이나 지금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공량 구분만 지금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같은 자재이지만 공량 구분을 이렇게 다르게 줘서 전송을 했을 때 요 구분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가 따로따로 이제 나오는 거죠. 각각 천정에 대한 거 바닥에 대한 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보면은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고 관자재인지 선택해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S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도면에서 산출을 할 때 여기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지금 전선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선관에 대한 거. 전선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산출 자체가 여기는 전등은 HIPVC 배관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HIPVC 전선관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선택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22C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22C짜리 하나만 그래서 선택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만. 만약에 이 도면에 지금 요거는 2가닥짜리고 3가닥짜리고 4가닥짜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각각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4가닥짜리는 36C를 사용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적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래처럼 여기에 보면 여기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 보면은 숫자가 2, 3도 적혀 있고 4, 5, 6도 이렇게 적혀 있고 7, 8, 9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각 가닥수마다 관에 대한 굵기가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거를 잠깐 참고를 해서 본다 그러면 2가닥짜리하고 3가닥짜리는 16C짜리를 사용을 하고 4가닥짜리 4가닥에서 6가닥까지는 22C짜리를 사용하고 7가닥에서 9가닥까지 사용을 하는 거는 28C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도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 가지고요. 요 숫자를 맞춰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가닥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항목들이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떤 전선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이제 PVC 전선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VC 전선관 중에 거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가유 전선관 이게 사용된다 그러면 이 항목을 요건 체크 끄고 나머지 요 항목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이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자동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항목을 선택을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자동 선택하면 기존에 있던 같은 관 자재 중에서 빼고 요 항목이 다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선, 뭐 접지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전선이라고 접힌 부분들은 가닥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두 가닥이면 두 가닥 들어가야 돼. 세 가닥 들어가면 이게 양이, 이 전선에 대한 양이 이제 두 가닥이면 곱하기 2, 세 가닥이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선택한 도면상에서 선택한 라인에 대해 가지고 그 양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산식에 중괄로 해서 가닥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도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라인은 지금 5가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5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지 부분은 지금 여기에 도면상에는 접지 부분도 접지 부분 2라고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2.5 스퀘어짜리 사용하도록, 지금 실제 들어가는 전선과 지금 같은 전선이 접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같은 전선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지는 한 가닥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닥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선택한 것만큼, 선택한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다면은 이 물량에 대해서 같은 양의 전선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다른 거는 이렇게 보면 콘센트 부분은 지금 이제 콘센트 사용될 거 마찬가지로 선택된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위치 부분도 이렇게 분기가 있고 말단이 있어요. 여기 캐드 산출 화면에 잠깐 보면 기구 부분에 이게 콘센트 배선 쪽에 보면 콘센트 말단 인식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요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콘센트 말단 인식이라는 거를, 자, 여기서 지금 이 도면 말고 상단에 여기에 이제 콘센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콘센트 말단 인식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말단이 되는 항목을 찾아주게 돼요. 여기 선택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말단이 적용이 되면 도면에 여기 모듈 재료에 말단이라고 된 이 항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개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분기는 2개짜리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단인 경우에는 요 항목, 그 다음에 분기인 경우에는 요 항목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등 쪽에도 한번 보시면은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모듈 재료 하나 안에는 이제 여러 자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들어있는 거 이 중에서 이 도면에서 산출할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예요. 얘도 스위치 쪽에 보면 이렇게 스위치 1, 2, 3, 또 스위치 1, 2, 3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 1, 2, 3, 9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요 내용은 이제 도면상에서 스위치 1구짜리가 선택이 되면 요게 적용이 되는 거고, 2구짜리면 요게 적용이 되는 거고, 도면에서 기구에 보면 스위치 자동 인식이라는 거 있죠.
자, 요거를 했을 때 스위치가 1구짜리면 1구짜리로 요 항목으로, 2구짜리면 2구짜리 항목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개별 지정으로 해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자, 모듈 제로 잠깐 볼게요. N9 박스 이렇게 돼 있어요. N9 박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지정을 하든 자동 인식을 하든 그 이제 구수가 맞으면 이제 이 항목으로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도면에 있는 그 모듈 재료를 가지고 한번 예제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천정 바닥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도면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요, 요거를 만든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일단 요 창은 이제 닫아 놓고요. 닫아 놓고 두 가닥짜리 2.5 스퀘어짜리 들어가고요. 접지도 2.5 스퀘어짜리 들어가고, 전선관은 HI PVC 전선관이고 22C짜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거 지금 요거를 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복사를 해서 하면 일단 좀 빠르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 자, 모듈 명칭 추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빈 줄이 하나 생기면 일단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x 2.5 스퀘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가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가닥 요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요거는 이제 그냥 적어 놓는 거고, 여기 한번 클릭해서 보면 바닥이라고 돼 있고, 전선 중간로에서 전선, 그 다음에 E에 2.5, 그 다음에 전선관 중간로에서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적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다가 전선관, 전선 요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로를 해서 적게 되면 지금 전선관이라고 이제 선택된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도 마찬가지, 전선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있는 전선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적히게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중괄로를 해서 적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그냥 바로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가닥은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요. 요게 가닥수별로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접지는 보통 2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2.5, 그 다음에 전선관은 HIPVC 22C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CAD 연결 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 CAD 연결 코드 요 부분을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요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게 배선인지 기구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배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선 중에서 지금 A, B, C, D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지금 없는 부분 C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C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모듈 재료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모듈 재료 추가, 모듈 품목 추가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여기 CAD 자체에서 사용되는 전선관이 경질 비닐 전선관이거든요. 그냥 전선관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 경질 비닐 전선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경질 비닐 전선관이 있고, 요거 지금 현재 사용해야 되는 자재는 이 자재예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쪽에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한번 보면 오른쪽 편에 실적 공사비라고 돼 있어요. 실적 공사비 항목을 이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 항목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또 마찬가지 실적 공사비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 자, 요거는 1위 대가예요. 빨간색으로 된 거는 1위 대가로 만들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항목을 먼저 선택을 해서, 자, 여기다가 수량은 1로 넣어 주시면 돼요. 수량은 1로. 전선관은 1로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닫고요. CAD에 지금 있는 게 가닥수가 들어가 있고 2.5 스퀘어짜리 들어가고 접지도 2.5 스퀘어짜리. 일단 전선관은 지금 하나
하나의 이제 광경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전선 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선 부분 여기에 HFIX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 품목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2.5 스퀘어짜리, 자, 이 전선을 일단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넣었어요.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1이라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자, 여기에 지금 S코드가 요거는 지금 자동으로 붙었는데, 지금 요거는 CAD 자체에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그 가닥에 관계없이, 가닥수에 관계없이 22C 짜리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22C 짜리 하나만 넣어주면 되고,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선 부분인데, 요거는 하나는 보면 접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가닥마다 이게 틀리게 들어가야 돼요. 틀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는 접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접지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접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이 항목은 이제 똑같은 게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같은 게 하나 생기거든요. 자, 요거는 전선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요 단위 수량 부분을 가닥수별로 요게 이제 틀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가닥수라고 중괄호를 해서 이렇게 가닥수라고 적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요거는 가닥수가 선택이 될 때, CAD를 산출할 때, 자, 여기서 CAD 산출할 때 이 가닥 라인을 이제 몇 가닥인지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가닥수가 이 전선이라고 된 부분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요렇게 만들어서 이제 산출을 할 때, 자, CAD 산출 일단 요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CAD 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범위 선택을 지금 위에 쪽에 있는 거, 자,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선 쪽에 가면 지금 방금 만든 거는 지금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모듈 재료 연결 이렇게 하면 제가 방금 만든 게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좀 전에 산출 안 했던 부분이 지금 바닥 라인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배선 찾기를 해서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다 됐고요. 자, 이 부분을 일단 배선 결합부터 해주고요. 자,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스페이스바 2에 눌러서 진행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재료 연결 클릭.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선택한 거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산출 쪽에 가서 작업 범위 계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들어갔는 게 요 항목이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이 어디서 산출이 됐는지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산출 위치 리스트 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산출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어디서 산출이 됐는지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동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실제로 이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라벨 표시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 있는 라벨들이 이제 다 그려져요. 자, 이렇게 표시가 나죠. 지금 요게 제가 방금 만든 모듈 재료인 거예요. 모듈 재료명으로 해서 지금 4.5mm가 산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적힌 부분들이 지금 다 산출된 부분들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CAD 부분을 모듈 재료를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듈 재료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듈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